남경에서 류자명은 중국에서의 첫 직장을 갖는다. 신의 혁명에서 희생된 한복염 열사를 기념하는 농장에서 농업 생산 지도를 하게 된 것이다.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10년간 떠났던 농업 교육자 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대 초반에 든든한 후원자였던 광호생을 만나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931년엔) 상해 입달학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입달학원 창시자 광호생은 북경사대 출신으로 오사운동에 참가했으며 장사사범 교무주임 시절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택동을 교사로 기용했던 안목 높은 교육가였다. 류자명이 35년 6월까지 근무하며 상해 아나키스트 그룹을 이끌었던 남상진 시당이 있었다는 입달학원 농촌교육과를 찾아 나섰다. 농촌교육과를 찾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류자명은 농촌교육과를 중심으로 남아한인 청년연맹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청화암의 중매로 중국 부인 유칙충과 재혼을 한다. 바느질 솜씨가 좋았던 칙충이 만든 저고리는 연맹원들의 단체복이었다. 걸어서 서너 시간 상해를 드나들 때 저고리 한 벌을 돌려가며 입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이었다. 상해에서도 그렇게 외진 곳이었기에 친일분자 옥관빈, 이영로의 처단 장소로 이용됐고 윤봉길 의거 후 엄중한 경계망을 피해 상해에 남아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도 외진 곳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류자명이 이곳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은 동지들의 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직장이면서 때로는 동지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던 농촌교육과 힘든 시기였지만 망명생활 중인 류자명에겐 혁명자와 교육자의 기반을 다져간 곳이었다. 이곳 노인들은 입달하고는 잘 몰랐지만 농촌교육과란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곳에 숨어 지내던 혁명가들의 답답함을 잠시나마 덜어줬을 듯한 두레박 우물의 정겨움도 잠시. 열린 문 뒤로 펼쳐진 것은 허허 벌판뿐이었다. 어느 답사가가 태양산을 찾았을 때 들었다던 왜 이제야 왔소? 당신들은 너무 늦었소를 떠올리게 했다. 他们那些朝鲜那些知识啊，在农村教育科啊，他们还教个农科的一些学生啊，唱一些朝鲜的革命歌曲啊。后来那个离大农村教育科的一些学生啊，他们还教给我唱。 我还会唱几句，到现在我还记得几句啊，就说菜儿嘎咋麻子了嘎咋，我说说米儿多那个咋。 관계인 여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입달학원 농촌교육과. 밀어놓은 터는 머지않아 공단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나마 확인했던 자리조차도 이젠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30년) 초반에 보면은 이 유자명이가 이제 입달학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활동가들이 유자명 귀를 몰립니다. 너도 나도 상해 들려서 유자명 만나보고 거기서 또 가고 처럼 이제 하나의 장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 이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류자명은 이때 남아한인 청년연맹의 대표로 선출돼 조직을 재정비한다. (32년) 상해 사변으로 농촌교육과에 피신한 단원들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4월 29일
상해를 점령한 일본군은 그들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행사를 홍구공원에서 열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으로 상해 점령을 기념하려던 잔치 분위기는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때 아나키스트도 똑같은 조직으로 교육을 해댔어요. 저 정호함 씨가 쓴 그 책 있잖아요. 예. 그때 중국의 아나키스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상해에서도 뭘 하려고 하다가 애국단이 먼저 일을 된 바람에 그냥 그다음에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같이 단합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금은 노신공원으로 불리는 홍구공원. 상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 잡힌 지 오래다.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던 장개석의 말처럼 역사적 의의를 가진 그날의 거사를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윤봉길 의거 1년 후 13년을 이어온 임시정부도 떠난 상해엔 남아 한인 청년연맹이 남아 지하 활동을 하고 있었다. 때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일본 공사 6일이 걸려들었다.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서로 먼저 죽겠다고 하던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세 사람을 6.3정 건너까지 배웅하던 류자명은 처승에서 만나자는 유언 같은 인사로 그들을 보냈다. 비록 거사엔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굴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다. (1934년) 김구를 비롯한 임정지도부는 윤봉길 의거 후 피신 중이었고 김원봉을 비롯한 민족혁명당의 중심은 국민당 정부를 따라 남경에 와 있었다. 1934년에 류자명은 국민당 부대가 있던 청룡산 실습장을 맡아 농촌교육과 학생들을 인솔해와 1년간 남경에 있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고자 찾은 그곳은 청룡산림장으로 변해 있었고 그곳 관리인은 너무 오래된 얘기고 국민당 시절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한다. 당시 류자명은 청룡산 인근에 있던 김원봉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1932년) 김원봉은 국민당의 지원으로 혁명간부학교를 열게 된다. 그때 개설한 간부학교가 바로 선수함이란 낡은 절이었다. 그곳에 있던 김원봉이 유자명의 소식을 듣고 실습장으로 찾아왔다. 어렵게 물어 찾아간 그곳엔 다른 이름의 절이 있었다. 군사훈련반을 방문한 유자명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의열단의 역사와 조선민족혁명당의 혁명운동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이곳에서 훈련된 청년들은 뒤에 조선의용대 성립의 주력으로 성장했고 그들에게 고무받은 류자명은 멀지 않은 장래에 단결 투쟁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 이때 류자명의 나이 벌써 40이었다.